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한인 동포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 일어날 법한 대화 내용을 하나 제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분들이 이 동네에서는 미용 재료, 여러 가지 잡화 또는 의류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돈이 꽤 많이 남는 게 그중에서 이제 주얼리예요, 주얼리. 그래요? 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은이나 금 막 백금 이런 거 해 가지고 막 번쩍번쩍번쩍 빛나고 힙합 할 때 그런 걸 많이 썼죠. 네네. 뭐 귀걸이, 목걸이, 게다가 인제 이빨을 금으로 해서 이렇게 끼우는 거 보셨죠? 힙합 가수들 막 옛날에.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예. 저 순금 막 이런 거 막 네, 금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주얼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인제 주얼리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인제 의류나 미용 재료 파는 곳에 이 주얼리 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네. 전에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아이템 그런 품목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인제 이거를 막 의류 같은 거 하고 막 미용 재료에 신경을 더 써야지 무슨 이렇게 주얼리를 더 하냐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가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그 주얼리를 좀 안 했거든요. 어. "왜 주얼리를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재밌죠? 이게 제가 만들어낸 지금 먹살갱이 시간에 만들어낸 개그인데 웃기지 네. 않아도 굉장히 '어 이런 천재적인 개그가 있는가.' 막 이렇게 느껴요. 나는 주얼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 자 오늘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연준 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거의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어쩔 수 없죠. 돈을 뭐 엄청나게 뿌렸으니까. 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회장이 뭐 나와서 방송에서 인터뷰했는데 이 팬데믹 기간 중간에 소비가 전혀 줄질 않았대요. 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더 많아지고 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소비는 무지하게 됐답니다. 뭐 물건 무지하게 오. 샀대요. 병으로 입원 환자는 많고 사망자 많아도 소비는 굉장히 많이 됐대요. 그러니 소비 많이 되고 이자율이 뭐 거의 3년 동안 0%에 가깝게 계속 유지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게다가 뭐 경기 부양 몇 조 달러씩 쏟았고 다른 나라도 쏟았고 다 하니 당연히 인플레이션 생기겠죠. 그래서 그래도 인플레이션 있을 건 알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준에서 주시를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오늘 발표한 거는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그냥 볼 수는 없다. 도저히. 채권 같은 거 사 가지고 그동안 통화량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경기 예. 부흥시키느라고. 예. 경기 활성화시키느라고. 유동자금을 많게 하느라고 시중에. 근데 인제 그거를 쪼금씩 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이제 쪼금씩 덜 풀리는 거죠. 그걸 보고 인제 대패로 미는 것처럼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구매를 조금씩 양을 줄이는 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먼저 한대요. 이자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자율을 올리는 것과 테이퍼링은 좀 다르거든요. 이자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금방 없어져요 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은 은행이나 이런 데로 돈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테이퍼링은 그거보다는 약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이 이자율 인상 같은 걸 팍 해 버리면은 갑자기 또 경기가 위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테이퍼링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한 3차례 정도 이자율을 한번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0.25%씩 하겠죠. 예. 예상에. 하여튼 요게 시작될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고려하셔야 되겠죠. 지금 일단
다우 존스가 뭐 36,000까지 막 올라갔었으니까 그때 수익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슬슬 그 수익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뭐 인플레이션 문제 있지, 국제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넘보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주식값이 뛰어서 벌었던 수익을 이제 천천히 챙기자 하면서 이제 내려갈 거 예상하고, 게다가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하고 2022년 뭐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중앙은행 이자율도 조금씩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합이 되거나 조금씩 내려가거나 뭐 이러겠죠. 요거를 한번 예상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바이오텍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리서치 트라이앵글 팍뿐만 아니라 뭐 샌포드니 뭐 이런 이 노스캐롤라이나 여러 지역에 이 생명과학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약회사라든가 뭐 네. 의료기 개발 연구센터 뭐 이런 거 아주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히 뭐 이제 듀크대 뭐 UNC를 비롯해서 산학 뭐 다 합쳐가지고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생명과학에 뭐 상당히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경제개발국이죠. 미 정부 경제개발국에서 지난 빌드 백 베터라는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자. 그 대신 활성화만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자, 이전보다. 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책 중에 일환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양의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 10억 불 정도를 뭘 하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쏟았어요. 이 EDA가 주체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공동체들이 어떤 협동을 해가지고 컨소시엄도 만들고 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봐라. 좋은 프로젝트들에게는 이 지원금을 주겠노라 해가지고 50여 개 주에 한 529개 단체가 지원서를 냈는데 최종 한 60개 정도가 상을 받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60개 지원자에 한 50만 불씩 나눠주는 거예요. 50만 불 정도씩. 그런데 거기에 노스캐롤라이나 바이오텍 센터 그룹이 상을 타게 됐고, 그 다음에 피드먼 카운슬도 이걸 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페이스 2에서는 이 1차로 선정된 이 컨소시엄이나 단체가 이제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화하고 막 고용도 하고 이제 제품도 만들고 막 사업의 성과가 막 나는 걸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로 이렇게 이 EDA 경제개발국의 지원금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미준에 한인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인상공회의소가 뭐 물론 어렵죠. 뭐 왜냐면 뭐 그런 걸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지만 이 한인상공인들이 그렇게 막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인상공회의나 이런 데서도 지금은 요게 이제 일시적인 정책이에요. 빌드 백 베터라는 거는 1회 하나 이런 그 경제 지원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있고, 또 찾아보면 크고 작은 단위, 연방정부 단위, 주정부 단위의 이런 경제 지원 정책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인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조금 아까 그 다른 지역처럼 어떤 컨소시엄, 산학 협동, 우리 한인 중에서도 막 정말 전문인 경제, 어떤 뭐 공학, 자연과학 이런 데 대단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방송에서도 우리 교수님들 많이 인터뷰 했었지 않습니까? 원자의 네. 분야라든가 물리 분야라든가 뭐 이런데 많은 분들 계시죠. 사업을 잘해가지고 또 자본을 많이 축적하신 분들 계시고, 경험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잘 합쳐서 이런 정부 지원 프로젝트 이런 데 잘 지원해서 좋은 뜻으로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개발해서 이런 지원금을 신청해 가지고 그걸 타서 막 같이 공동체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경제개발국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지원한 단체들을 529개 단체들을 대충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한인상공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잘 개념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산, 학, 연구, 그다음에 일반 그 동포들이 잘 합쳐져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다음에 낙후된 어느 커뮤니티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오히려 미국 경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비전 이런 것만 잘 간추려서 각종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많이 당첨이 된다면 꼭 우리 개인 돈들을 쓰지 않아도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인상공회에서도 열심히들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단위로. 그래서 그분들 노력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이랑 결부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김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